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 야구. 와, 벌써 6월 넷째 주 야야리 야구 없는 날 야구 이야기 주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덥네요. 일찍 일어나서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내일 창원으로 아침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분주한 날입니다. 벌써 팀당 60경기 이상을 치러서 2023 시즌도 40% 이상 절반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주간, 이번에는 혹시 주간 순위에 상관없이 화제성 이야기들 위주로 각 팀별로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존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마무리 오승환 선수의 2군 강등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삼성은 주중 LG의 수입을 당한 데 이어서 주말에도 KT의 2연패 후에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1승 5패 힘든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가장 놀랍게 본 순간은 그 오승환 선수의 감정 폭발이었습니다. 16일 KT전이었죠. 8회 말 6대4 리드에서 구원 등판한 오승환 선수 번트 안타 이후에 아쉬운 수비가 따른 장타 허용 그리고 상대가 희생 번트를 대면서 벤치에서는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승환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야구공을 외야로 멀리 던져버리는 정말 깜짝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얼굴이 굳은 오승환은 더그아웃으로 들어가서도 글러브를 내팽개치고 발로 걷어차는 그런 행위를 보였습니다. 와, 야구 팬들이나 뭐 관계자들이나 오승환 선수의 이런 모습은 당연히 처음 보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삼성은 18일 경기에 앞서서 오승환이 엔트리에서 빠졌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오승환이 심리적으로 흔들린다고 판단해서 2군에서 재정비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삼성 구단에 따르면 박진만 감독은 오승환과 면담 이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행동이었다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은 시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선 왜 돌부처가 19년 프로 생활 동안 좀처럼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그것도 나쁜 감정은 꾹 삼켜버렸던 그 선수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일단 세이브 상황이었지만 8회에 올라온 것은 어쩌면 3연패에 빠져있던 팀 상황에서 마무리에게 두 이닝을 맡기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꼬이면서 의외로 위기에 몰리게 되자 교체를 단행을 했고 마무리 투수의 자존심이 심하게 다쳤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 결국 삼성은 그 수아레즈의 역투에도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일만으로 그렇게 폭발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승환 선수가 올 시즌 상당히 힘겨운 초반을 보내고 있죠. 난생 처음 선발 등판도 했고 또 2군 조정 기간을 거치기도 했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의 박진만 감독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 베테랑을 2군으로 보내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곁에서 오래 본 코치 박진만과 또 감독 박진만은 상당히 다릅니다. 부드러운 미소가 먼저 떠오르던 박진만 코치 시절과는 다르게 감독 박진만은 단호하고 강한 카리스마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승환의 2군 행위 베테랑을 본보기로 기강을 잡으려는 그런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최고참이 팀에 영향을 끼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판단을 했고 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끝에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투수진의 중심이자 KBO 리그의 전설인 오승환 투수의 면을 세워주면서 또 감독의 긍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남은 시즌 삼성이 한 팀으로 뭉쳐서 가는데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이온스는 18일 주간 마지막 경기에서 KT의 재역전승을 거두면서 5연패를 끊어냈고요. 시즌 26승 36패로 9위, 지난주에 24득점 32실점으로 득실차 마이너스 8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은 이번 주에 키움 SSG를 차례로 만나는 일정입니다. 다음은 위기의 롯데 이야기를 해볼까요? 롯데는 5월 중순까지 9연승을 달리는가 하면 또 루징 시리즈도 별로 없이 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초에 KT의 수입을 당하더니 삼성, 한화 등 하위권 팀들에게 계속 루징 시리즈를 했고요. 지난 주말 SSG 원정에서도 첫 두 판을 내주면서 4연속 루징 시리즈를 했습니다.
18일 SSG를 꺾고 마침내 4연패를 끊어냈는데 선발 반스가 모처럼 7이닝 무실점에 호투, 한동희, 윤동희 이 두 동희가 5안타 3타점을 합작하는 활약으로 소중한 1승을 거두는데 아주 기여를 했습니다. 윤동희 선수 특히 6경기 모두 출전하면서 3할 3푼 3리 1홈런 5타점으로 주전 외야수 자리에 도전장을 강력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롯데는 선발진 중에 박세웅 선수가 7경기 연속 2실점 이하의 정말 꾸준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나균환과 반즈도 최근에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고 스트레일리와 한현희는 기대 이하의 피칭입니다. 강력하던 불펜 역시 이번 주에 2패를 당하는 등 ERA가 8.49로 주간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구승민, 김원중 이 필승 카드가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28득점 40실점으로 마이너스 12점의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는 투수진이 힘을 되찾아야 하는데요. 이번 주도 KT 위즈, LG 트윈스를 만나는 만만치 않은 일정입니다. UTU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이번에는 좋은 주간을 보낸 LG, 키움, KT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LG 트윈스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난주 삼성 시리즈 수입에 이어서 두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5승 1패 최고의 주간 성적으로 시즌 39승 24패 2무로 1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플러코 선수가 맹활약인데요. 두 경기 선발해서 모두 승리하면서 시즌 9승째를 거뒀고요. 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좌완 이상형 선수가 선발 데뷔전에서 4이닝 2실점 무난했고 임창규, 이민호, 켈리 등도 모두 5이닝 이상을 던져줬습니다. 지난주 투수진의 ERA가 2.83으로 유일하게 2점대였고요. 팀 타율도 2할 9푼 8리 3위에다가 40득점을 올리면서 활발한 타격을 과실했습니다. 주포 김현수 선수가 살아났어요. 3할 8푼 1리에 9타점으로 폭발했고요. 2루타 2개와 3루타 홈런을 치면서 타선을 이끌었고 오스틴은 여전합니다. 인사이더 파크 홈런을 포함해서 3할 7푼 5리 2홈런 7타점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윈스는 40득점에 20실점으로 득실차 플러스 20의 압도적인 주간을 보냈습니다. LG는 이번 주에 창원 NC와의 원정 경기에 이어서 주말에는 홈에서 롯데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내일 창원으로 가서 LG와 NC의 정말 치열한 3연전이 기대가 되는 그 시리즈를 중계를 합니다. 홈 히어로즈도 지난 주간에 4승 1패 1무의 성적으로 시즌 전적 29승 35패 2무를 기록하면서 기아 타이거즈의 한 경기 차로 뒤진 7위에 올라 있습니다. 프라도 선수가 두 경기 선발 등판해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하면서 1승, 팀은 또 2승을 거뒀고요. 최원태가 14일 기아전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로 7연속 퀄리티 스타트에 쾌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차 에이스 역할을 해주던 요키시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팀을 떠나게 된 그런 아쉬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키움은 곧바로 독립리그에서 뛰던 좌완 이안 맥키니 선수와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키움은 주간 ERA가 3.20으로 2위, 그리고 선발진은 특히 2.41로 1위를 기록하는 좋은 마운드를, 단단한 마운드를 선보였습니다. 타선은 24득점으로 삼성과 공동 최하위였지만 22점만 내주는 마운드의 활약으로 6월 승률 전체적으로도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타자 중에는 김희집 선수가 지난주에 5경기 3할 9푼 1리 1홈런 그리고 팀 최다 6타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는 키움은 이번 주 삼성 원정에 이어서 두산과의 홈 3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상위권으로 예상이 되던 KT 위즈 역시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쿠에바스가 선발진에 다시 합류한 가운데 SSG, 삼성에 각각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좋은 주간을 보냈습니다. 6월 들어서 10승 5패로 리그 승률 2위인데요. 고영표와 벤자민이 각각 7이닝씩을 소화를 해줬고 제 데뷔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쿠에바스가 4.2이닝 3실점 무난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자기 역할을 해준다면 엄상백, 배재성으로 이어지는 정말 단단한 또 선발진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는 마운드보다는 이 타선의 활발한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KT 위즈는 지난주 6경기에서
40득점으로 LG와 공동 2위였고요. 포수 장성우 선수가 3할 오픈에 2홈런 7타점으로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적생 이호연이 끝내기 타점 4안타 경기 등 4경기에서 5할 4푼 5리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알포드와 장준영도 4할 대 타율을 기록했고요. 40득점에 33실점으로 득실차 플러스 7을 기록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KT는 롯데와 홈 3연전, 그리고 기아와 원정 3연전 등 빅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연장전 전문팀이 된 듯한 한화 이글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주 2승 3패 1무를 기록을 했는데요. 연장전을 3번이나 치러서 1승 1패 1무였습니다. 팀 ERA는 4.73으로 4위였는데 한화는 31득점에 32실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엇비슷했습니다. 연장전 많이 하다 보니까 선발승 1승도 없었던 주간이었고요. 치열한 소모전으로 상당히 힘겨웠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면 한화 이글스 드디어 외인 타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멕시코 리그에서 뛰고 있던 좌타자 외야수 닉 윌리엄스와 45만 달러 합의했는데요. 만 30의 윌리엄스는 201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었고 2년 연속 12홈런, 17홈런을 기록하는 등 통산 메이저리그 성적이 294경기에서 2할 오픈 1리 31홈런 110타점으로 상당히 준수합니다. 작년부터 멕시칸 리그에서 뛰기 시작해서 작년에 84경기에서 3할 7푼 29홈런 72타점으로 아주 훌륭했는데요. 올해도 44경기에서 3할 4리 9홈런 28타점. 물론 멕시코 리그가 상당히 타자의 리그이긴 하지만 굉장히 성적이 좋았고 뭐 일부에서는 키움 러셀의 멕시코 리그 때보다 성적이 더 좋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은 좌투 좌타 외야수로 삼진도 꽤 당하는 편이지만 기록상으로 보면 기대할 만한 선수로 보이고요. 계속 멕시코 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빠르면 뭐 이번 주말에 입국하고 서류 절차 마치고 곧바로 합류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전 패배가 많았던 한화 타선에 과연 지원군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선수입니다. 이번 주 한화는 기아와 홈 3연전에 이어서 주말에는 NC와의 원정 시리즈 만만치 않은 일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타전의 주간을 보낸 NC 다이노스 얘기도 좀 해보죠. NC 다이노스는 지난주 6경기에서 47득점으로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을 했고 45실점 역시 두산과 함께 리그 최다 실점이었습니다. 팀 타율이 3할 1푼 4리로 1위였는데요. 팀 ERA는 6.75로 9위에 그쳤습니다. 구창모에 의해서 페디마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선발진 ERA가 7.92로 최하위로 좀 흔들렸는데요. 6경기 중에 5경기에서 선발이 5회까지 가지 못하는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펜이 무려 32이닝이나 던지는 소모전이 펼쳐졌던 주간이었습니다. 타선에서는 마틴이 3할 6푼에 2홈런 7타점으로 살아났고요. 박민우 선수가 4할 오픈 8리에 6타점 4득점으로 굉장히 뜨거웠고 서후철, 이 선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5할에 2루타 4개 4타점 4득점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박건우 5타점, 손아섭, 윤형준, 박세혁도 각각 4타점씩을 보탰습니다. 지난주 3승 2패 1무로 버텨냈는데 6월 성적은 11승 3패 1무로 월간 최고 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시즌 성적 34승 26패 1무로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NC는 1위 LG와 홈에서 격돌한 후 주말에는 하나와 만나는 홈 6연전 주간입니다. SSG 랜더스는 3승 3패 주간을 보내면서 38승 24패 1무로 LG에게 반경기 뒤진 2위로 치열한 선두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T의 1승 2패 이후에 롯데의 2승 1패를 거두면서 37득점에 35실점 득실차 플러스 2 주간을 보냈습니다. 발목 부상에서 돌아온 추신수가 5할 오픈 6리에 출루율 7할 1푼 4리 그리고 1홈런 3타점 5득점으로 롯데와의 위닝 시리즈에 기여했는데요. 추신수는 복귀하자마자 팀 미팅을 소집해서 그간 선두 다툼을 벌여온 후배들에게 버틴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낸 것이다라는 명언으로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엘리아스와 메카티가 버텨주고 또 김광현도 돌아왔지만 반면에 박정훈 선수가 부진으로 이탈, 오원석도 시즌 초반보다는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는데 선발진이 ERA 5.40에 그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5.40 ERA가 리그 5위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마운드의 힘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팀 타선은 3할 1푼 1리로 2위, 최다 8홈런을 치면서 37득점으로 타선은 살아난 분위기였습니다. 랜더스는 이번 주 두산 원정에 이어서 주말에는 홈에서 삼성을 만나는 일정입니다. 지난주 기아 타이거즈는 최원준이 복귀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주장 김선빈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아쉬운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최원준은 상무 제대하자마자 1군에 합류했고요. 첫 두 경기에서 2번 타자 그리고 4경기 연속 1번 타자로 출전을 했습니다. 1루수로 계속 출전을 했는데 2할 3푼 1리에 출루율 3할 1푼 그리고 1타점 5득점 1도루를 기록해서 일단 합격점이지만 조금 더 활약해 줘야 된다. 이런 기대를 걸게 했습니다. 기아는 지난주 키움의 연속으로 1점차 패배 이후에 1승을 거뒀고 그리고 NC에는 1승 1패 1무 그래서 2승 3패 1무의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을이, 윤영철 이 두 영건들 또 메디나가 함께 조금 부진했고요. 반면 양현종 선수는 두 경기 선발로 역투를 했고 돌아온 앤더슨이 7이닝 2실점 호투하고도 패전 투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35득점, 36실점으로 득실차는 마이너스 1점. 지난주에는 LG를 제외한 대부분 팀들이 비슷한 득실차를 보이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기아는 팀 타율이 2할 3푼 9리로 9위였지만 7홈런 33타점에 또 집중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불펜이 2승에 2.77로 활약을 했는데요. 반면 선발진이 승리 없이 3패 7.14로 좀 흔들렸던 주간입니다. 27승 31패 1무로 여전히 두산의 두 경기차 뒤진 6위 기아는 이번 주 한화 원정에 이어서 홈에서 KT와 주말 3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산 베어스 얘긴데요. 지난주 두산 베어스는 2승 4패로 좀 힘들었고 32득점 한 반면에 45실점을 하면서 가장 저조한 득실차 마이너스 13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NC와 함께 리그 최다인 45실점 중에 비자책점이 8점이나 됐는데요. 가장 많은 10개의 실책을 범하면서 힘든 경기들을 치렀습니다. 장원준과 곽빈이 선발승을 거뒀지만 믿었던 알칸타라도 약간 흔들렸고 또 돌아온 최원준과 좌완 최승영은 기대에 못 미치는 피칭을 했습니다. 18일 주간 두 번째로 선발 등판한 장원준 투수도 수비와 함께 흔들리면서 대량 실점. 지난주 두산의 선발진 ERA는 7.52로 9위에 그쳤습니다. 두산은 지난 시즌 후반 개가세에서 11경기 5승 3패 3.6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좌완 브랜던 와델과 재계약했습니다. 대만에서 뛰던 브랜드는 이미 입국해서 이번 주 토요일 키움전에 등판할 예정인데요. 두산은 주중 SSG와 홈에서 주말에는 키움과 원정 시리즈를 펼치게 됩니다. 지난주 강승호와 박계범이 각각 6타점, 김재환이 2홈런 5타점, 양의지 4할 7푼 1, 2등으로 타선은 좋았기 때문에 투수진이 힘을 내줘야지 좋은 이번 주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셋째 주에 KBO 리그를 돌아봤습니다. 매주 리그를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고, 역시 긴 시즌은 정말 힘들고, 팀마다 오르락 내리락, 희비 쌍곡선을 그리면서 분투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은기의 인생 야구 6월 19일 야야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는 예정대로 라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나눌 이야기는 두 가지 주제는 정해 놓겠는데요. 요즘 논쟁이 많은 3피트 라인을 한번 좀 파헤쳐 보고 또 그보다 더 논쟁이 심한 체크 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저런 취재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또 질문 뭐 들으면서 라이브로 만나는 시간을 오후 9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따 저녁 9시에 뵙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